두부는 우리 밥상에 거의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찌개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침으로 먹기도 하며 생두부에 소스를 뿌리거나 김치와 함께 먹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두부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두부는 지방이 적고 신체 기능에 필요한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식품입니다. 게다가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두부는 소고기와 같은 육류와 비교했을 때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수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레시틴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여 신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줌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고함량 단백질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으로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보통 두부 한 모에 1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부 한 모만으로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30%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부와 함께 먹게 되면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부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반대로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두부를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건강에 좋을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조합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의 음식 궁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 비타민, 섬유질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좋은 식품인데요. 문제가 되는 건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시금치는 100g당 970mg의 풍부한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쉽게 결합하여 불용성 수산칼슘을 만드는데요.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수산칼슘이 생성되면 몸의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낭결석 등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죠. 두부는 칼슘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안타깝게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두부와 시금치의 만남은 몸속에 돌이 생기는 결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담낭결석, 담석증의 통증은 겪어본 사람은 혀를 내두를 만큼 엄청 고통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렇다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데치면 옥살산 성분이 약 50% 줄어듭니다. 옥살산 함유량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수산칼슘의 생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아예 생성되지 않는 건 아니니 최대한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말고 조갯살을 넣어 보시는 거죠. 시금치와 조개는 영양학적으로 환상의 조합이랍니다. 피치 못하게 먹게 될 때를 위한 또 다른 예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참깨인데요.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을 때 참깨를 뿌려서 먹으면 결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리진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의 부족한 지방과 비타민 B를 참깨가 보충해 주어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랍니다. 꼭 먹어야 할 때 데친 시금치에 참깨까지 뿌려서 먹는다면 결석 위험을 줄이고 영양을 지킬 수 있겠네요. 최악의 조합 두 번째, 파입니다. 두부와 파는 함께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인데요.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파에도 옥살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음식궁합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부와 파를 같이 먹게 된다면 인체 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칼슘이 만들어져 몸 밖으로 배출되고 칼슘 부족을 초래하여 영양이 결핍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와 같은 이유로 함께 섭취하는 건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드셔야 한다면 옥살산은 100도씨 끓는 물에서 대부분 녹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조리 시 참고하세요. 몸에 좋다던 두부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엔
두부와 같이 먹기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조류입니다. 두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콩의 사포닌 성분으로 인해 체내에 필요한 요오드가 배출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요오드는 지방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특히 우리 몸 속에서 비정상 세포 등을 감시하고 관리해주는 성분으로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요오드를 배출시키기 위해 두부와 함께하면 좋은 식품이 바로 다시마와 김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를 섭취할 때에는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천연 항암 성분 파이톨이 있습니다. 파이톨 성분은 유용한 세포는 유지하면서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 강력한 항암 작용과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천연 항암식품인데요. 두부에는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깻잎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부를 섭취하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두부의 풍부하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깻잎의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최대 8배까지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여 암 예방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가 유방암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80%가 여성 호르몬 과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여성 질환을 지닌 여성분들은 두부 섭취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실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구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에스트로겐 작용이 훨씬 약합니다. 여러 과학 연구에서도 콩 섭취와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했습니다. 탐구 결과 하루 1에서 2인분 정도의 적당한 대두 섭취는 사람의 호르몬 상태나 내분비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체내에 무조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거나 과잉이 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유방암 환자들도 두부를 섭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 조절이 필요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과잉 생성을 억제하여 많은 이소플라본 섭취는 유방암 사망률을 21% 감소시켜준답니다. 이렇듯 유방암 환자의 적절한 두부 섭취는 여성 호르몬 균형과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 섭취로 호르몬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지금까지 두부의 최악, 최고의 음식궁합과 두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